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5만 20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1,449명, 완치 170만 1,784명으로 집계되어 2.8%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6,500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연속 정기 성지 순례단 파견을 취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성지 순례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순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정기 성지 순례는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정해진 시기에 메카에 모이며 매년 사우디 정부가 참가 인원을 국가별로 할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당 인원은 인도네시아가 매년 20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각각 17만여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매년 정기 성지 순례 참가자 20만여 명을 수백 개 그룹으로 나눠 차례로 비행기에 태워 보내기에 상당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참가자들도 통상 7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평생 소원으로 삼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노백 8,450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6,410만 5천 회분, 시노팜 100만 회분 등을 확보하였으며 총 확보된 백신은 9,191만 1,500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백신 접종률 자료에 따르면 북미 지역이 전체 인구의 59.62%가 접종하였고 유럽은 46.63%를 접종한 반면 아세안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 대비 7.13%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인도네시아는 6.4%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목표 접종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4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4분의 1 수준의 백신 분량이 확보된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 필요한 백신을 얻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속된 백신 전달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실제 감염자 수가 정부 공식 통계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을 받아 지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진행된 역학조사 연구에서 인도네시아인 15%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 공식 통계인 0.4%에 비하면 연구 결과가 37.5배 더 높은 것입니다. 보건부 백신 관련 대변인은 해당 연구가 예비 연구 단계일 수 있으나 많은 확진자가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보고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접촉자 추적이 어렵고 검사를 진행할 실험실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연구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항체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며 정부 공식 수치는 호흡기 면봉 검사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 연구 책임자는 이번 연구로 인도네시아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확인했다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진 못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지도부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의 중재를 위해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세안 사무총장과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무장관 등이 미얀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지도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와 만나 아세안 정상의 5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막판 세부 조율 과정에서 방문이 연기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인도네시아에서 흘라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얀마 군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 달 넘게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 화상회의에서 미얀마 특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 간 소통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시장 조사 업체 IHS 마킷은 인도네시아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 경기 지수가 55.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며 2011년 4월 조사 개시 이래 최고치를 3개월 연속으로 경신한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 주요 7개국 중 최대였으며 한국과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IHS 마킷 관계자는 5월 인도네시아 제조업은 기록적인 추세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대체로 기업들은 향후 생산활동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에서 탈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규 수주, 생산량 구매 등이 최근 10년 조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해외 수주 증가에 따라 생산량과 신규 수주가 호조를 보였고 고용도 15개월 만에 확대됐습니다. 한편 악천후와 원자재 부족, 코로나 사태에 따른 수송 지연으로 공급 측의 납기 지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HS 마킷이 발표한 5월 아세안 주요 7개국의 제조업 PMI는 인도네시아가 최대였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과 비교해도 인도네시아는 대만 62.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한국, 일본, 중국을 웃돌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제조업 PMI 호조가 인도네시아의 2분기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인 메신저와 하나은행이 공동 설립한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이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하나은행과 라인 측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 라인뱅크 바이 하나은행이 공식 출범하며 사전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디지털 은행 서비스는 라인 메신저와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영업점을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구성한 상품은 적금 직불카드 파킹 통장입니다. 특히 라인 메신저를 통해 돈을 송금하고 이체하면 관련 수수료는 무료로 책정되었으며 디지털 은행인 만큼 영업점 창구에 들르지 않아도 계좌 개설 및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필요한 금액을 넣어둘 수 있는 파킹 통장 기능도 제공하며 직불카드의 경우 라인 캐릭터인 라인 프렌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라인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2018년도에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 20%를 신주 인수 방식으로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통신 사업자 텔콤셀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상용 5G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텔콤셀은 출시 초기 단계에서는 5G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카르타와 남부 땅그랑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시가 예정된 지역은 자카르타의 SCBD, 혼도긴다, 클라바가딩, 까꼭 등이며 남부 땅그랑의 알람수트라와 BSD 지역입니다. 그 외 텔콤셀 스마트 오피스, 반둥 공과대학교, 서부 자바주 텔콤대학, 텔콤셀 지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5G는 5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말로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5G 기반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장기간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현장 점검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리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코트라 현지무역관과 진출기업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주요 통상 산업 물류 동향과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 연사로 나선 이종윤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은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이성권 FCL 사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물류 동향에 대해, 홍승수 KTI 대표는 인도네시아 IT 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복덕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운영팀장은 현지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입국 절차를 비롯해 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웨비나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 등 총 10남방 3개국으로 진행되었으며 코트라 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손수들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신남방 주요 3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첫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시합에서 2대2로 비겼으며 이를 통해 첫 승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준 인도네시아는 전반 39분 카데가궁의 동점골로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 태국이 득점을 하며 또 달아나자 10분 뒤 에반 디마스의 동점골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고 이어 양팀 득점 없이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 부임 전 태국과 첫 대결에서 0대3으로 무기력하게 졌던 인도네시아는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8일 같은 장소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다음 예선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승점 11점으로 조선도에 올라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승점 1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신 감독이 부임하기 전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1차 예선전 5전 전패를 기록하며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